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중재자로 불리는 오만이 이란을 방문하는 등 평화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곳곳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오만이란 국가는 우리에게 그리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는 아니라서 더욱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 오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 대표 레이먼드 킴 목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만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조금 낯선 나라라서 오만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만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유향과 향유의 나라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관심이 있기도 했고요. 네. 지금 위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인접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네. 예멘 이렇게 국경을 두고 있고요. 네. 아라비아 해가 넓게 펼쳐진 곳에 있습니다. 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두바이를 경유해서 무스카트로 가던가 또는 두바이에서 렌트를 해서 육로로 국경을 넘던가 네. 아니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을 왔다 갔다 하는 고속버스가 있는데 네. 그렇게 다닙니다. 저는 주로 렌트해서 네, 육로로 오만을 다녀옵니다. 네. 이제 오만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색적이고 흥미롭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잘 안 알려진 낯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오만에 가면 정말 그 아랍 문화 그리고 아랍 문화 위에 또 덧입혀진 이슬람 문화가 그 전통이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우리한테는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 카부스 국왕이 1970년에 재위를 해서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국내 정치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그 오만이 이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중동 국가 내에 어떤 갈등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만이 중재 역할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카타르를 두고 GCC 회원 국가들이 이제 봉쇄 정책을 취하고는 있는데 예, 예. 같은 GCC 회원국이면서도 오만은 그 카타르의 길을 터주고 있고요. 그 사우디와 이란과의 적대 관계 속에서도 양 국가 간 다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네. 네,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그 이바디파라고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인데요. 네. 그 우리에게 익숙한 순니파나 시아파에 소속되지 않고 네. 그거와 다른 독특한 종파 이바디파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특성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네. 온건하고 관대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국민들도 나라예요. 상당히 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크게 분쟁이 없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2010년 아랍의 열풍이 네. 있을 때에도 오만에서는 크게 어떤 분란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산유 국가이다 보니까 본토인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수준이고요. 예, 굉장히 저는 가볼 때마다 이 평화로움 같은 걸 느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할 때 오만하고 붙었던 기억들,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만에 네. 대한 소개를 자세히 네.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방문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그 계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만은 사실은 그 제가 소속해 있는 아살람에서 네. 1년에 2차례 정도 오만을 포함해서 인근의 중동 국가들을 탐방을 합니다. 네. 그 원하는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탐방 준비를 해서 다녀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오만 팀을 맡았죠. 뭐 참가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제 그런 낯선 나라를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뭔가 가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이제 가능한 그 후자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라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라비아의 문화도 경험하고 맛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 이렇구나 뭐 경험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오게끔 그 목적으로 오만을 다녀옵니다. 뭐 그렇게 매번 정기적으로 네. 다녀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바디파 무슬림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만의 기독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사실 좀 숫자로 보면 되게 미약하지요. 네. 예. 5만 내에 기독교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외국인 기독교인이고요. 본토인은 거의 이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본토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통계적으로 현재까지 한 명으로 들었고요. 네. 예. 한 명이요. 예, 그분을 제가 뭐 만나봤거나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거기에 이번에 탐방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사시는 한인과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라서 예, 그 정도로 현지인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네. 대부분의 외국인 기독교인. 어. 그러나 오만은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자기의 종교를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내에 자국인들에게 선교를 하지는 못하지만 아, 개개인의 그 부분. 종교의 자유는 허용하는 나라라서 그렇군요. 무스카트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네네. 종교 시설로 허락된 곳에서 매주 예배가 있고요. 또 한인 주재원 가정이나 또는 비즈니스로 가 있는 한인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가서 거기 예배 때 함께 참여했고 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자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아, 네. 금지가 네, 그거는 돼요. 네, 금지돼 있어요. 예. 이 이바디파가 온건하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내부적인 단속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자, 단기 선교 프로그램 내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단기 선교 저희가 이제 한 기간은 보통 12일 또는 13일 정도로 다녀오고 있고요. 네네. 보통은 많은 걸 경험하자예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험하고 또 사랑하자 뭐 이건데 무슬림들을 좀 만나보는 거. 그래도 주로 시장 같은 데 많이 가고요. 전통시장이나 현대마트 이런 데 가면 현지인들과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이슬람 종교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기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랑은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며 돌아오는 활동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도 이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 등을 계속해서 개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아살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살람은 사실은 한국 내에 이슬람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예.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무슬림들을 더 기독교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도록 돕는 데에 저희가 사역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만 탐방 같은 비전 트립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 바로 알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비전 트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잠재적인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직접 그 땅에 가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이 맞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오만 UAE, 뭐 이란, 또 이집트, 터키, 모로코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사실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네, 예.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정확한 사실을 잘 알고
또 이웃 삼아보자 그런 취지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네. 세미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봄에 9주, 가을에 9주 하는 정기 세미나가 있고요. 여름에 3박 4일 하는 집중 과정이 있는데 정기 세미나는 좀 이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고요. 예. 집중 과정은 필드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 인구가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났는지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국내에 유입하는 외국인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무슬림들도 같이 비슷한 네.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국내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은 보통 이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경우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예, 한국에 돈을 벌러 오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2018년 통계로 봤을 때 5만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무슬림들이 유학생 또는 결혼 이민자. 예,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오는데 네.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들이 16,000명 정도 2018년에 그 정도 각각 인구가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이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무슬림도 계속해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무슬림 선교 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옛날에는 먼데 나가야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 보면 지금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의 전방과 선교의 후방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의 전후방이 없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웃으로 있는 무슬림과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내가 가진 편견과 또 오해를 극복하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그 끝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선교의 전후방이 없어진 시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선교의 첫걸음이다. 네, 그거를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 아살람 대표 레이먼드 김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